차례 표결이 미뤄졌던 미 건강보험 법안이 오늘 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전격으로 처리됐습니다. 오늘 아침 펜스테이션역에서 엠트랙 기차가 탈선하면서 마주오던 기차와 부딪혔지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신고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하원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연방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공관에 비자 발급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 차례 표결이 미뤄졌던 미 건강보험 법안이 오늘 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전격으로 철회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반대파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험대로 평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23일 표결할 것으로 예정됐던 미 건강보험 법안이 오늘로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케어 표결을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케어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인 미 건강보험법안은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저렴한 보험료라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수정 법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물론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건강보험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요 법안 표결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정치력 시험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에 펜스테이션에서 엠트랙 기차가 탈선하면서 마주오던 기차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살짝 스치는 정도여서 승객 248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욕 펜스테이션을 빠져나가려던 엠트랙이 탈선하면서 뉴저지 트랜짓 기차의 옆면을 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이 기차역으로의 진입과 출입이 통제되면서 출퇴근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역으로 들어오던 기차들은 뉴저지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고 당시 이 기차의 뒤쪽 차량은 여전히 기차역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248명의 승객은 역 안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한 승객은 자신이 앉아있던 좌석에 옆에 있던 유리창이 날아갔다면서 기차의 찌그러진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대변인과 엠트랙 측은 사고 소식을 전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현장에 구조 요원을 파견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다행히 경상 몇 건이 보고됐을 뿐 사망자와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테이션은 엠트랙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이 운행하며 하루 60만 명이 이용하는 가장 바쁜 기차역입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역시 출근길 펜스테이션역을 출발한 엠트랙이 필라델피아 지역 선로위 굴착기를 들이받고 탈선하면서 30여 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 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신고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동춘 재외 선거관은 뉴저지 투표소인 뉴저지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선거인 등록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뉴욕 총영사관에 등록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수는 약 6,287명으로 영구 명부 등재자 2,600명을 더하면 9,000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총선 등록 인원 6,000명은 이미 넘어섰고 남은 기한을 감안하면 18대 대선 등록 인원 11,000명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동춘 재외선거관은 뉴저지 투표소인 뉴저지 한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은 기간 더 많은 참여를 위해 다시 한번 신고 신청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신고 신청 기한이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반드시 그 사이에 신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여권 번호만 알면 별도 첨부 서류 없이 이제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한인마트에서도 신고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와 플러싱 유니온 H마트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재외선거 9개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기간은 오늘 3월 30일까지이며 신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이 중국에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방 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테드 유호 의원은 23일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사드는 영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실제 한국과 한국 내 기업, 국민에 대한 부적절한 보복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공화 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초당적으로 진행됐는데 그만큼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 내 53개 롯데 슈퍼마켓 매장과 한국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중단, 한국과 관련된 각종 문화, 음악 공연이 취소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또 하나의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연방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공관에 비자 발급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틸러스 연방 국무장관이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제외 공관에 비자 발급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3개의 문건에 의하면 틸러스 장관은 각국의 총영사들에게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가 지배했던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반드시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도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SNS 계정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게 한 적이 있지만 최근 연방국토안보부는 미 비자 신청자들의 SNS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 규정과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한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등 미 방문객들도 거절될 확률이 높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의 취업비자 갱신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점이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1999년생 남성들은 3월 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국적법에 의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인 2세들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1999년생이 해당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 국적자는 18세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 국적에 따라 당시 아버지가 미국 국적이었다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법이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는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공간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는 646-674-60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임금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산업 및 직업군별 이민 노동자 고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손톱관리사, 택시 운전사, 봉제기계 노동자, 농업 노동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톱관리사나 미용사 직종에는 불법 체류자 12%를 포함해 63%가 이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문으로 과일 선별 작업이나 조경 등에 종사하는 이민자가 60%였습니다. 건축 관련 석재 가공 직종이 59%, 봉제기계 운영직 55%, 청소 노동자가 50%, 택시 운전사 37% 순으로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군별로는 농업 및 임업이 46%로 가장 높았고 건설 및 건설 유지보수 직종도 35%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불체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입주 가정부 소위 사설 가정관리업이 45%로 가장 높았고 봉제 및 의류업은 36%였으며 농업 부문의 이민자 종사율도 33%나 됐습니다.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무직의 이민자 종사 비율이 높았지만 컴퓨터 및 전자 제조업에도 인도, 중국 출신 이민자들의 취업 이민이 급증하면서 상위 6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불체자 고용률이 5%로 낮았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85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뉴욕주도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4일 연방센서스국은 2016년 7월 1일 기준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를 묶은 메트로폴리탄 지역 인구가 853만 7,673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만 1,540명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같은 기간 업스테이트에서 2만 3,434명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증가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0에서 16년 브롱스는 총 145만 5,720명, 5.1% 증가하면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난 보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이 4.97%, 퀸즈 4.6%, 맨해튼 3.65%, 스태튼 아일랜드 1.55%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하고는 라클랜드 카운티, 사라토가, 톰킨스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 전체 인구 증가율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주의 인구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진 데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났으며 이민자 감소도 한몫을 했습니다. 또 고령화로 뉴욕주를 떠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10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기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11%나 되는 것으로 23일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교육 컨설팅 업체 로얄앤컴퍼니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2016년 전국 대학 92곳의 입학생 5만 4천여 명 중 약 6천 명이 일지망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일지망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40% 중 18.6%는 등록금 문제 때문에, 9.1%는 학자금 보조 때문에, 6.3%는 장학금 문제 등으로 모두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직장이나 캠퍼스 환경, 학교 위치 등을 꼽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로 일지망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공립대에서는 38%로 나타났지만 사립대의 경우에는 41%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SAT 점수가 높은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명문대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학비 부담으로 입학을 포기하고 주립대나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에 돌입합니다. LA 도시계획위원회와 공항 커미셔너 이사회는 오늘 LAX의 교통난을 줄이고 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램프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조만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램프는 공항 혼잡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던 렌터카의 합동센터를 건설해 20여 개에 달하는 렌터카 업체들의 공항 진입을 최소화하고 공영 주차장과 픽업 장소, 메트로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 피플 무버 스테이션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는 1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LAX 리모델링 작업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메트로가 중국 회사와 손잡고 레드라인과 퍼플라인의 신형 지하철 도입을 추진합니다. LA 메트로 당국은 오늘 중국 회사인 차이나 레일웨이 롤링스톡과 함께 오는 2021년까지 메트로 레드라인과 퍼플라인의 64대의 구형 열차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프로젝트로 오는 2021년 9월까지 64대의 신형 열차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후 200여 대가 추가로 교체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이나 레일웨이 롤링스톡은 신형 열차 교체 작업과 함께 베버리 힐스 지역이 포함된 메트로 퍼플라인 연장 공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스모키 마운튼, 연기가 나는 산인데요. 왜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일까요? 지구촌 곳곳에는 이런 쓰레기산이 존재하고 이곳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자욱한 안개에 휩싸인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보통 산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와 오물이 뒤섞인 이른바 쓰레기 산입니다. 최고 높이가 40m인 쓰레기 매립지로 주민 10만 명 정도가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이나 재활용품을 수거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ማለት ከቤተሰቦች ጋር ነው አጠቃላይ የምኖረው እና በሁኔታ እንዳለኝ ከቤተሰቦች ጋር እንዳለ አጠቃላይ እኖራለሁ ድሃ ነኝ. 그런데 지난주 이 쓰레기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판자촌 마을이 통째로 쓰레기 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The garbage started sliding with a lot of noise. It blew up like a tornado. Then we grabbed our children and rushed out to save our lives. We left all our belongings.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쓰레기 더미에 깔려있는 실종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5 ቤቶች ውስጥ ያለቁ አንድ ቤት እኛ ቤት ማለት ነው ጠቅላላ ቤቱን እንዳለ ከዛ በላይ ማን 이곳에 쓰레기산이 생기기 시작한 건 50년 전. 급격한 도시개발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자 산사태 위험이 고조돼 한때 매립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매립지가 모자라 몇 달 전부터 매립을 재개했고 결국 붕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አሁን ግን የከፋ ጉዳት ያደረሰው ከላይ ያለው ተው ያንን ላይ ያለው ተራራ አትሙሉት እየተባለ ነበር። ተው አቁሙ ሰው ይንሸራተታል እየተባለ ነበር.
이런 쓰레기산은 지구촌 곳곳에 존재합니다.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루마니아의 쓰레기산은 하루 종일 유독가스를 토해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쓰레기 더미를 파헤칩니다. The smell of rotten garbage, it kills you. You cannot stay outside more than 1 minute. So you have to wear a mask so you can stay outside. 세계 3대 빈민촌인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올라 스모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From food, to aluminum, from anything that they can sell, nothing left. Everything is resellable. No, they rather to choose to be on the garbage instead of die. 쓰레기산이 유일한 생명줄인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늘도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이후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23일 어퍼 웨스트사이드 고교에서 증오범죄 방지 포럼을 개최하고 증오범죄 방지 캠페인 투 뉴욕 투 헤잇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증오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들은 맨해튼 검찰청에 마련된 증오범죄 전담반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라인 신고는 212-335-3100 입니다. 퀸즈 법원의 판사 4명이 배심원으로 나온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영어 교육 이수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다시 나와 영어 능력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22일 퀸즈 법원 측은 이 같은 판사들의 부당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브루클린 알전철 세계 역사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6개월간 잠정 폐쇄됩니다. 먼저 27일 선셋팍 53가역을 시작으로 4월 29일은 메이리지 애비뉴역, 6월 5일에는 프로스펙트 애비뉴역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와이파이 제공, 예술작품을 활용한 실내 디자인 등 역사가 새롭게 꾸며집니다. 컬럼비아대 북한 인권 동아리 CU링크는 23일 탈북화가 성벽을 초청해 28일에서 30일까지 강연회와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강연회와 김정은 독재 정권을 풍자하는 그림 전시회로 그곳 사람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 첫날에는 송벽 화가가 자신의 탈북 여정을 소개합니다. 또 화가와의 만남에서 작품이 담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겠고 다소 쌀쌀해지면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춥지 않은 날씨에 역시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은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주말이 예고됐습니다. KBN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